CTR이 낮으면 노출 자체가 점차 낮아지면서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다양한 소재를 잘 그룹핑된 광고 그룹에 세팅해서 반응도가 높은 소재들을 빠르게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김은지 대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강의 영상을 찍었는데요. 1강을 보고 많은 광고주분들께서 GFA 광고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주셔서 이렇게 GFA 2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강은 광고 구조를 이해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준비했습니다. 목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GFA의 광고의 구조를 살펴보고 각 구조별로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운영 팁을 전달드리겠습니다. 1강을 보신 많은 분들이 계정을 다 만들라는 대로 만들었고 입찰 전략이나 계제 지면 등 다 알겠는데 그래도 광고를 제대로 하고 싶어요. 혹은 광고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노출이 되다 말아요. 소지는 되는데 전환이 안 나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광고 운영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전달드린 내용의 축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GFA 광고 구조는 이쪽에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 로그인을 통해서 브랜드의 광고 계정에 들어가고 그 계정 내에서 캠페인, 광고 그룹, 소재를 생성하여 광고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GFA 기본이자 사실 전부인데요. 구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각 단계별 성격을 알아야 광고 운영을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캠페인의 광고 목적의 단위로 웹사이트 트래픽, 전환, 앱 설치, 동영상 조회, 카탈로그 판매 이렇게 5가지 목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캠페인을 생성하고 전략을 구성하게 됩니다. 광고 그룹은 캠페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제 위치와 타겟 설정하고 입찰 전략을 수립하는 단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소재는 타겟에게 노출되는 메시지로 다양한 소재를 제작해서 광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캠페인은 광고 목적, 광고 그룹은 전략, 소재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광고 구조를 보았다면 우리는 이제 광고를 하기 전에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나왔습니다. 광고 목표, 타겟, 메시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일단 소재부터 등록하고 노출만 시켜서는 광고 효율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진행하시기 전에 옆에 보이는 내용을 깊게 고민을 해보시고 혹은 담당 마케터와도 많은 이야기를 해보면서 광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1강에서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웹사이트 전환, 트래픽, 앱 설치, 동영상 조회, 카탈로그 판매 이렇게 되고요. 1강 이후에 신규 캠페인 유형이 생성이 되었는데 그거는 이제 카탈로그 판매입니다. 카탈로그 판매 캠페인에서는 다이내믹 타겟팅이 적용이 되며 모든 광고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브랜드 스토어를 운영 중인 경우에만 이 해당 캠페인을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핵심은 실제 운영을 기반으로 말씀드린다는 거였는데요. 광고주분들께서는 트래픽도 중요한 것 같고 전환도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전환이 돼야 하는데 트래픽이 당연히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트래픽 캠페인이라고 해서 전환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전환 캠페인이라고 해서 트래픽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많이 나올 단어인데 바로 A/B 테스트입니다. 효율을 위해서는 A/B 테스트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진행을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셀링 포인트, 그러니까 USP 포인트가 명확한 업체의 경우에는 전환 캠페인과 트래픽 캠페인 자체를 A/B 테스트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광고를 처음 해보고 어떤 게 이제 광고 소비자들한테 먹힐지 모르겠는 광고를 처음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트래픽 캠페인들로 여러 개 소구점 캠페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반응 타겟이나 소재 그리고 소구점이 파악이 되었다고 하면 그때 전환 캠페인과 트래픽 캠페인을 테스트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광고 그룹입니다.
광고 그룹은 광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구간입니다. 광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오디언스, 게재 지면, 입찰 전략, 광고 기간 등을 자사에 맞게 설정해서 전략을 짜게 되는데요. 먼저 오디언스 설정에서는 성별, 연령, 지역, 관심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1강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한 부분이라서 강의 이후에 변경된 사항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관심사, 구매 의도 카테고리에 잠재 고객을 모두 포함하는 합집합 형태의 타겟팅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쪽에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관심사 있는 사람들이 합집합 형태로 광고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포함과 일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함을 선택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합집합 형태로 타겟팅이 되는 거고요. 일치를 선택하게 되면은 교집합으로 타겟팅이 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A/B 테스트나 혹은 일치 테스트 진행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디바이스 및 게재 위치와 입찰 및 예산, 게재 일정 및 방식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강을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실제 광고 운영에 기반한 설명입니다. 광고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단계인 광고 그룹의 그룹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광고 그룹은 앞으로 등록할 광고 소재들이 효율적으로 잘 경쟁할 수 있게 그룹핑을 해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서 효율적인 그룹핑이라고 하는 것은 자사의 광고 그룹끼리 그리고 그 안에 등록되어 있는 소재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죽이지 않게 판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진행하고 있는 예시안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래픽 캠페인을 운영할 때 안에 광고 그룹은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주구매 고객층의 연령대를 크게 2개로 분류하고 또 거기서도 상세 타겟을 구매 의도와 관심사를 따로따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이 주 구매 고객층이었고 그래서 25세에서 34세, 35세에서 54세 이렇게 크게 나누었고요. 그리고 타겟팅 자체도 구매 의도만 선택을 해보고 관심사만 선택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면별로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GFE에서 제공하는 지면이 스마트 채널이 있고 메인 PC 그리고 패밀리 매체 등이 있는데요.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매체들 혹은 주요한 그 프리미엄 지면들이라고 하죠. 그런 지면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의 메인 타겟팅에게 어떤 지면에서 제일 반응이 좋은지, CPC가 어떤 게 낮고 전환율이 어떤 게 좋은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경우의 수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그룹도 끝없는 A/B 테스트를 통해서 최적의 그룹핑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광고 소재입니다. 타겟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정하셨다면 이를 예쁜 이미지로 제작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GFA 상담을 받아보셨거나 혹은 마케팅 학교에서 많은 강의를 들어보신 광고주님들은 GFA는 CTR, 클릭률이 성과의 핵심입니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CTR이 낮으면 노출 자체가 점차 낮아지면서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소재를 잘 그룹핑된 광고 그룹에 세팅해서 반응도가 높은 소재들을 빠르게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핵심 타겟의 반응에 따른 맞춤 소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광고 그룹에서 잘 짜여진 각 광고 그룹에서 반응 소재를 계속 체크하고 전환 포인트가 캐치가 되었다면 그 캐치한 것을 기반으로 소재를 계속 디벨롭해서 추가로 만들어주고 또 새로운 캠페인 혹은 광고 그룹을 생성해주면서 테스트가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재를 얼마나 무한대로 공장처럼 찍어내야 하나요? 라고 하면은 사실 맞기는 한데요. 너무 다양한 소재를 만드는 것보다 전환 소재가 체크되면은 그거를 디벨롭 해주거나 유사한 형태로 변경을 해주는 것이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변경을 해준다거나 텍스트를 변경해준다거나 혹은 텍스트의 위치
혹은 뭐 이미지의 위치를 변경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보이시는 그 배너 같은 경우에는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소재가 전환이 정말 잘났다. 그러면은 새로운 걸 등록해서 계속 또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랑 유사하게 배경색을 변경을 해본다거나 혹은 이미지를 이쪽으로 넣어본다거나 아니면은 무조건 1,000원 이 멘트를 위쪽으로 올려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환 소재를 베리에이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게 GFP 소재 사이즈는 아닌데요. 뭐 예시안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소재가 이제 반응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아예 새로운 걸 또 만드는 게 아니라 비슷한 형태로 배경 이미지를 변경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이 세부 텍스트를 변경을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포인트에서 반응이 오는지 체크됐다면 그걸 끝까지 그 다음 소재에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타겟들한테 비슷한 소구 포인트를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강의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사실 오늘 강의가 되게 간단했죠. 근데 오늘 내용을 광고주님들의 계정에 다 적용을 하시려고 하면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최적의 타겟이나 성과 소재를 발굴하는 거는 사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수차례 다양한 A/B 테스트나 그리고 집행한 이후에 그 집행 데이터를 분석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시다 보면은 세팅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정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많이 해보고 많이 만져보고 소재도 계속 변경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모든 게 어렵고 많은 노하우나 레퍼런스가 있고 같이 고민하고 좀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케터가 필요하시다면 AMPM 글로벌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친절하고 상세하게 맞춤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김은지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